너무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웃음의 요소를 넣어서 해학적으로 승화를 시켜요. 그래서 작품을 공부하시고 나서 이 필기 내용을 다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현실과 해학, 풍자에 관한 내용 볼게요. 현실 반영과. 그래서 앞에도 이제 그런 작품의 일종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유교적 우국 충정이 좀 들어간 작품이죠. 자, 먼저 조선시대 이제 후기에 이 작자층에 우리가 좀 확대를 보면서 살펴볼 것이 이제 그 전에는 많이 다루지 않았던 이제 여성들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또 남성 위주의 어떤 가부장적 사회를 비판하면서 여성들에게 강요되었던 그런 정절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고해보는 그런 작품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현실의 풍자의 살 작품은 주로 조선 후기에 많이 지어졌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조선 후기는 조선 전기와 다르게 의식의 변화가 많았던 시기입니다. 거기에 근본은 이제 신분제가 동요되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어떤 세계들이 양반의 전유물이나 지식인의 전유물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 뭐 자연친화적인 거나 뭐 이런 유교적인 관념들의 작품들은 주로 이제 조선 전기에, 그쵸? 지금 유교적 관념들이 가진 작품들이 많이 없어요. 예년에는 우리가 이제 뭐 매화도 나오고 대나무도 나오고 이런 관념적인 어떤 지조와 절개를 얘기하는 작품들이 꽤 많이 실려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그런 작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올해 수능 특강의 특징은 리얼한 작품들이 좀 많이 실려 있어요. 조선 후기에. 그래서 이렇게 의식의 변화라든지 신분제가 이렇게 동요를 하면서 좀 더 이제 어떤 작자층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주목받지 않았던 어떤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의 어떤 그동안 억압했던 그런 봉건적 사고들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요. 우리가 얘기했다가 관념적인 내용들, 봉건적 사고에 대한 저항의식이 있었고 내용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진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뭐가 싹트기 시작해요? 이제 근대적 의식들이 좀 싹트기 시작하던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방금도 잠깐 봤지만 지금부터 배워볼 작품들은 당대의 현실을 좀 리얼하게 반영을 하면서 관념적이기보다는 사실적이고 좀 그들을 억압했었던 이런 봉건적 사고에 대한 저항도 잘 드러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댄동어미 화정가의 댄동어미는 어떤 사람이야? 댄동은 불의 대나이야.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이제 굉장히 기구한 인생을 보여주죠. 불에 된 아이의 어미가 화전놀이, 이제 꽃으로 이렇게 전을 부쳐 먹으면서 뭘 하는 그런 화전놀이를 권유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댄동어미의 삶의 애환이 잘 드러납니다. 여성으로서. 삶의 애환들이 좀 잘 드러나는 그 댄동어미의 비극적 삶과 좀 신세한탄이 드러나는 비극적 삶과 신세한탄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러면 작품을 한번 좀 볼까요? 여기 보기 한번 볼까요? 자, 여성의 수절을 정절이죠. 지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 지아비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유교적 가부장제의 통념이 지배하는 이게 이제 봉건적 사고예요. 이게 이제 봉건적 사고입니다. 전근대적 사고죠. 당시 사회에서 댄동어미가 기존의 자신, 굉장히 댄동어미는 여성이잖아요. 여성으로서 굉장히 좀 주체적인 삶을 살려 했던 이런 인물이야. 그래서 뭔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댄동어미가. 인간 성장에 대한 원형적 구조로서 통과 의뢰를 했는데 이제 뭔가 깨닫는 거죠. 성장의 과정인데 자신이 속했던 기존의 사회에서 벗어나는 분리. 이건 여기는 뭐 해석을 해야겠네요. 이따가 볼 때. 그래서 어떤 문맥과 이러한 보기의 해석이 좀 잘 합치가 돼야지 풀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라든가 전이 통합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삶의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본질로 받아들여요. 달관합니다. 이게 태도겠죠. 댄동어미의 상황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삶의 고난이 있는데 이걸 오히려 뭐라고 한다고 피하지 않고
본질로 우리 인생은 늘 고난한 것이다.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마 운명적 태도가 나올 겁니다. 달관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의존하여 고난을 피해가려고 했던 기존의 모습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입니다. 스스로 벗어나려 하는 거죠. 님이 떠났으니까 난 님에게 의존하여 뭘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그래서 주체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어떤 근대적 의식에 여성이 자립을 해서 뭔가 일어서려고 고난의 삶을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주체적이다. 근대적 의식의 반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작품들이 소설에서도 많이 나와요. 특히 애정소설에서 여성이 굉장히 주체적으로 고난을 헤쳐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상황을 볼게요. 일단 댄동이를 들쳐업고 본 고향을 돌아다니고 지금 상황이에요. 댄동이 불에 댄 아이죠. 아이가 불에 댔다는 것부터 벌써 그 댄동 어미의 고난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불에 댄 아이인데 지금 고향에 돌아왔어요. 자, 이것도 이제 아까 봤던 표현이죠. 우리 용사음에서 봤던 표현인데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강사는 그대로인데 자연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인정, 물정이 다 변했어요. 그래서 인간사는 이렇게 또 변했다. 자주 나오는 구절입니다. 근데 상황을 보시면 굉장히 좀 심각하죠. 본 고향을 돌아와 보니까 우리 집은 터밭 남아서 쑥대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황이 드러난 거죠. 댄동어미. 뭐 댄동이의 모습도 그렇고 고향에 돌아왔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시면 이제 어떤 삶의 고난들이 고향에 돌아오면 편해야 되잖아. 풍족해야 되니까 댄동어미가 고향으로 돌아온 건 뭔가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돌아온 걸 거야. 근데 고향에 돌아와서도 집이 다 쑥대밭이 돼버렸어. 고난이 계속 지속되는 모습이죠. 쑥대밭이 됐습니다. 아는 이는 하나 없고 그저 모르는 이뿐이에요. 근데 은행나무만 그 모습 그대로. 아까 자연은 그대로라고 그랬잖아. 은행나무. 그래서 이거는 그나마 이것이 고향임을 알려주는 거죠. 본연의 모습을 간직해서 그나마 여기가 고향이구나 이런 걸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난데없는 두견세. 자, 패턴적이죠. 두견세는 늘 나오는 거야. 두견세는 어떤 한의 정서와 관련이 있고 비의 정서와 관련이 있을 거야. 두견세, 접동세, 소쩍세, 뒤촉도 머리 위에 둥둥 떠서 불력이 슬피우니 이렇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 슬피우니 서방님 죽은 녹시로다. 그러면 이 두견세는 지금 뭘로 여기고 있는 거야? 서방님의 현신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서방님 죽은 녹.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왜 이렇게 쳤냐면 댄동어미의 좀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남편이 결국 죽은 거죠. 댄동어미의 남편과 이제 사별을 한 거죠. 죽은 거야. 그래서 두견세를 지금 서방님 죽은 넋으로 여깁니다. 세야 두견세야 리듬 맞추죠. 내가 올 줄 얻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반복적인 요소들은 결과적으로 리듬을 만들어내는 요소들이죠. 노래니까. 세야 두견세야 내가 올 줄 얻지 말고. 여기 와서 슬피우라. 역시 비의 정서 드러냈죠. 두견세. 이렇게 어떤 비애나 한의 정서를 잘 드러냅니다. 내서름을 불러내 정서 드러내고 있죠.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서러움을 겁니다. 반가워서 울었던가 서러워서 울었던가. 반가움도 주고 남편의 현신을 만난 거니까. 그러니까 두견세는 결과적으로 남편의 현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온 것이기 때문에 서럽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서방님의 넋이거든 내 앞으로 날아오고 님의 넋이 아니거든 멀리 날아가라. 됐구죠 또? 두견세가 펄쩍 날아 내 어깨에 앉아오네. 아이고 임의 넋이 분명하다. 에이고 탐탐 반가워라. 그러고 있어. 나는 살아서 육신이 왔네. 넋이라도 반가워. 근 50년 이곳에서 내 오기를 기다렸나? 어이할 거 어이할 것도 반복합니다. AA, BA 구조죠. 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후에 막급 어이할 거. 세야 울지 마라. 새 보기도 부끄러워요. 내 팔자를 마음에 새겼다면 새 보기도 부끄럽죠. 근데 지금 서방님을 보기에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부끄러운지 한번 찾아보죠. 그 이유를. 부끄러운 이유. 당초에 친정 와서 서방님과 함께 죽어서 저새와 같이 자웅이 되어서 뭡니까 암수가 되어서 서로 이제
새와 같이 부부가 되어서 천만년이나 살아볼 걸. 내 팔자를 내 가수가 기어이 한번 살아보려고. 이제 그 남편이 죽었으면 우리가 이제 과부라고 하는데 당시의 상황이 이제 과부가 이제 새롭게 과부가 새로 이제 시집을 가는 거다. 시집을 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개간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과부가 개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여기 이제 상황을 보면 아주 기구한 삶이 나옵니다. 기어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자, 여기 이제 걸어쳐보면 첫째 난구는 그네 타다 죽었어. 둘째 난구는 괴질에 죽고, 셋째 난구는 물에 죽고, 넷째 난구는 불에 죽었어요. 오마이갓. 그래서 이 첫째 난군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거나 그랬으면 이런 좀 기구한 삶을 겪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살더라도 수절하고 다시 가지나 말았다면 산을 보아도 부끄럽지 않고 젖을 보아도 무한하지 않지. 여러 개를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내가 이제 후회와 부끄러움이 있어요. 화자의 정서는. 댄동어미의 정서는. 왜 그 세복의 부끄러워? 개가를 했기 때문에. 차라리 첫째 서방님 따라서 죽었으면 이런 일을 안 겪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첫째 난군이 죽으니까 둘째 난군에게 이렇게 개가를 한 거잖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첫째 난군 보기에 좀 부끄럽다는 얘기죠. 그리고 후회를 했어. 이들이 이제 이렇게 그냥 살다가 차라리 수절을 할 걸.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얘기야. 이 후회는 내가 차라리 수절할 걸. 차라리 내가 내 지조, 내 정조를 지킬 걸.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댄동엄이 어떤 기구한 좀 삶을 엿볼 수 있죠. 이렇게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댄동엄의 좀 기구한 우리가 삶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가를 후회하고 있어요. 또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가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고 또 후회도 하는데 결국 이런 기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후회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두견세를 그 죽은 남편의 현신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개간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고 또 개간했어도 이거 기구한 운명에 처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후회가 있는 겁니다. 차라리 수절을 할 걸. 살아생전에 못된 사람 죽어서 귀신도 아끼려다. 나도 수절만 하였다면 열려각은 못 세워도 남이라도 칭찬하고 불쌍하게나 생각할 걸. 연민이라도 남이 가질 걸. 남이라도 욕할 거라고. 너 그렇게 개가해갖고 남편 다 죽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손가락질 한다는 거. 친정일가들 반가워할까.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똑같죠 뭐. 여기도 묶어보면 뭡니까? 개가를 한 것에 대한 후회죠. 차라리 수절을 할 걸. 후회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잔디밭에 멀거니 앉아 한바탕씩은 울어요. 모르는 안노인이 나옵니다. 이제 이 안노인은 같이 이제 대화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안노인이 이제 댄동어미를 위로해 줍니다.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대화체로 돼 있어요. 안노인 나오고 나서 이제 대화체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대화체 내용 쭉 볼게요. 자, 안노인이 얘기합니다. 울음 그치고 말하게 사정이는 들어보세. 내 서름을 못 이겨서 이곳에 가던 오다이다. 무슨 서름인지 모르거니 어찌 그리 서러워하나. 노인께서는 들어가 내 서름 안 쓸 데 없소. 대화체죠. 그래서 예의도 못 차리고 땅을 허비며 자꾸 우니 그 노인이 민망하여 곁에 앉아 하는 말이 아니 간 곳마다 그러한가 이곳에서 더 서러운가 간 곳마다 그러니까 이곳에 고향에 오니까 더 서럽다니. 지금 그래서 안노인에게 계속 뭐하고 있어요? 하소연하고 있죠. 그래서 대화체로 돼 있고요. 서러움을 하소연했어요. 대화체로 돼 있습니다. 자, 중략. 안방으로 들어가니 늙으나 젊으나 알 수 있나 부끄러워 앉았다가 노인과 한대자며 이전 이야기 대강하고 자신의 사연을 신명타령 다 못하노라.
엉송이 밤송이 다 쪄보고 세상에 별고생 다 해봤다. 된동어미의 어떤 삶의 궤적이겠죠. 그만큼 힘겹게 살아왔다는 거야 된동어미가. 삶의 고난을 좀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별고생 다 해봤다. 살기도 억지로 못하겠고 재물도 그렇잖아. 고약한 신명도 못 고치고 고생할 팔자는 또 못 고친다. 그러니까 자기 팔자란 얘기예요. 살기도 억지로 못하고 고생할 팔자도 못 고친다. 그래도 고생할 팔자는 그대로 고생을 계속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이제 묶어보면 여기는 자기의 이런 고생을 뭘로 받아야 되냐면 운명론적으로 인식하는 거야. 내 팔자라고. 자기의 고생을 운명론적으로 인식하는 구절입니다. 자기의 고생을 운명론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거 보면 고생대로 할 지경에 그른 사람이나 되지 말 것이지. 그른 사람 될 지경에는 옳은 사람이나 되지. 여긴 연쇄법이네요. 지금 끝말잇기 하고 있네. 그래서 고생하지 고생대로 할 지경에 그른 사람이나 되지 말지. 그른 사람 될 지경에는 옳은 사람이나 되지. 옳은 사람 되어 있으면 남에게나 칭찬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문장 구조가 나란하게 지금 대꼬와 연세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고생을 이렇게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좀 고생할 바에는 옳은 사람이나 되고 또 옳은 사람이 되면 남에게나 칭찬이나 들을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왕 고생하는 건 여기 다 똑같아요. 어쩔 수 없는 내 운명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청춘가래 시집가래 하면 양식 싸갖고 가서 말릴 거라고. 개가를 과부가 시집가는 게 개가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태도가 지금 너 개가 하지 마라 나같이 후회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개가를 지금 막으려 하는 거죠. 고생발자 타고 나면 10번 가도 고생이라고. 이게 이유죠. 이제 만류하는 이유. 어차피 10번 가도 고생이다. 만류하는 이유예요. 자, 이제 권유합니다. 이팔 청춘 청상들아 내 말 듣고 개가 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거야. 개가 하지 말라고. 개가는 이제 만류하는 거죠. 아무 동네 화령댁은 21에 혼자가 됐고 단양으로 개가 있더니 5살 살다가 지가 먼저 죽었으니 그걸로 낫지만 아무 동네 장립댁은 갓스물에 청상 과부가 되어 청상됐다는 건 과부가 됐다는 얘기야. 지가 춘광을 못 이겨서 춘광 몹시 그리워하는 걸 못 이겨서 영천으로 가더니만 몹쓸 병이 달려들어 안진뱅이가 되었다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이제 어떤 그 불행해진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죠. 개가로 인해 뭐 자기 얘기와 거의 같은 거죠. 개가로 인해 불행해진 지금 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크게 뭐 그런 부분이죠. 지금 된동어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 거야? 고향에 너무 이렇게 황폐해진 모습에 굉장히 좀 서러워하는 거죠. 속대밭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은행나무만이 기다린 건데 그래서 두견새를 본 거죠. 두견새는 예전에 죽은 자기 서방의 현신이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서러워하기도 하고 반가워하기도 한데 임으로 여기니까. 근데 문제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워요? 개가를 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죠. 근데 개가를 하고 나서 삶이 순탄했습니까? 아니죠. 개가를 하고 나서 첫째 남편도 죽었지만 둘째, 셋째 남편 다 죽었어요. 이렇게 기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차라리 수절이나 할 걸. 그대로 여성들이 지키려 했던 그런 정절이나 지킬 걸. 그럼 칭찬이나 듣잖아. 사람들이 칭찬할 거 아니야. 근데 굳이 개가를 해갖고 왜 이런 난 기구한 삶을 살았는가 후회하고 있죠. 자식도 불에 대해서 화상을 입었고. 그래서 안노인을 만나서 이제 하소연을 하면서 위로받는 모습이 나오고 이제 청춘 과부들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고생을 뭘로 받아들인다?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이겨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인식하는 건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겨내려고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개가 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굳이 너무 그립고 그래도 개가 하지 마라. 근데 개가로 인해 불행해진 사례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번에 1번. 본고향의 자연 경치가 확연히 달라지는 이게 틀렸죠. 상실감을 말 때 자연은 그대로입니다. 인간사가 변한 거죠.
2번 은행나무는 귀향의 집배로서 본고향 본이라면서 이것만 남아 있는 거죠. 이웃 사람들 모르는 척하고 대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안노인은 울고 있는 사정을 알고자 물어보지만 나는 침묵하고 올리면 아니죠. 하소연 했죠. 자 5번 여러 장소에서 항상 서러움만을 겪었던 나는 본고향에서 더 큰 서러움 느낀다. 본고향에서 이제 큰 서러움 느끼는 건 맞는데 아까 하소연하는 부분에서 간 곳마다 그러겠냐고. 간 곳마다 그러진 않았다는 얘기야. 여기 오니까 더 서럽다고. 그래서 이런 선지는 너무 짜증난 내용까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 곳마다 그러진 않았는데 서러움을 많이 겪었죠. 그렇죠. 여기 오니까 더 서럽다는 건 맞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항상 서러움만을 겪었던 건 아니야.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이제 A 부분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죠. 특정한 행위에 대한 의사표명을 가정하여. 가지 말라고, 걔가 하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어요. 하루 나열했죠? 다른 사람들. 청자를 명시했습니다. 화자의 화자의 뜻을 좀 전달해야 돼. 그쵸? 청춘 과부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청상, 그래서 이팔 청춘 청상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화제 체험을 뭐 시간 수로 제시한 건 없죠. 4번이라고. 인물과 지명을 그죠? 지금 인물은 누굽니까? 거기 얘들이 나와 있죠? 화령댁, 장림댁이고 그 다음에 뭐 단양으로 개가했다? 이러니까 좀 사실감을 더해주잖아. 단양이나 영천 이런 실제 지명이 나오니까 실제 있었던 사례라는 그런 어떤 사실감을 더해주는 거야. 설득력이 더 있죠. 자, 두변세 어떤 내용이냐? 화자가 사별한 이미 현신으로 간주한다. 맞죠? 화자가 느끼는 슬픔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죠. 반가워하면서 수치심 느껴요. 왜 수치심 느낀다고? 걔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거 걔가 했던 때 후회하게 만드는 계기죠. 그 얘기가 나오잖아. 화자가 새로운 일 만나면 소용 아니죠. 걔가 지금 자체를 후회하고 있는데.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두견세의 역할을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1번 첫째에서 넷째까지 이르도록 화자가 거듭하여 시집가는 것은 수절이 미덕이던 기존 가부장제의 사회통념에서 벗어난 행위이므로 통가에서 분리에 속하는 것이다. 그죠? 사회질서에서 벗어난 거죠? 맞고요. 기어이 한번 살아보려고 다시 한번 시집가기를 결심하고 이행한 것은 남성에게 의존함으로써 삶의 고난을 피해가려고 노력을 다한다. 기존에 이랬었단 말이야. 남성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지금은 주체적으로 살겠다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뭐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엉성이 완성이 다 쪄보고 보여고생 다 해본 경험은 분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온갖 시련을 겪은 상황. 그래서 통과 그래서 전이. 자 해석 보면 되죠. 전이는 뭐야? 분리가 이루어진 상황 속에 기존의 사회 질서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냐? 개가를 그러니까 이 분리라는 것 자체가 개가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과부의 개가를 좋지 않게 보거나 허용하지 않았던 게 당시에 어떤 그런 가부장적 사회의 모습이니까 여기서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개가한 상황 속에서 시련을 겪었잖아 그동안. 그래서 맞습니다. 나도 수절만 하였다면 칭찬하고는 후회하고 있죠. 근데 기존 사회로 돌아온 사람들과 화합을 이룬 모습이 아니죠. 통합 아니에요. 4번이 정답이죠. 고약한 신명도 못 고치고 고생할 팔자는 고생하지 않는 인간이 살면서 겪는 고난은 본질이자 운명. 그죠? 달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난 고생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팔청춘 청상들에게 개가하지 말라 이렇게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된동어미 화전과는 잘 모의고사에도 나오는 작품이니까 내용들 좀 충분히 보시고 화전놀이 부분이 좀 안 나왔어요. 화전놀이 권유하면서 즐기자는 내용이 뒤에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내용은 나오게 되면 또 우리가 보기 참고하시면 되니까 이 작품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내용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